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시성을 가진 중년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처자식도 없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도 없고 처복도 없으니 내 인생은 완전 망한겨. 이렇게 살다 내가 죽으면 내 송장은 누가 치워줄 것인가? 이럴 바에는 산에서 살다가 죽어 짐승의 밥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혼자 외롭게 살던 한씨는 삶의 의욕도 희망도 모두 잃은 채 짐승의 밥이나 될까 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어 며칠 동안을 쉬지도 않고 걸었지요. 한씨는 늑대나 호랑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깊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산짐승들은 죄다 어디로 간 것이야? 왜 이렇게 산이 조용하느냔 말이다. 한씨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산짐승들을 찾아다녔지요. 배고프면 산딸기도 따먹고 풀뿌리 같은 것을 캐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은 깊은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산삼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산삼이 아닌가? 그런데 새카만 산삼도 있었던가? 산삼을 잘 알지 못하는 한씨는 배가 고프다 보니 커다랗고 새카만 산삼을 캐서 개울물에 씻고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나 죽네. 산삼이 원래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이었나? 한씨는 고통스러워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깨어났지요. 뭐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겨. 어젯밤 까만 산삼을 먹고 한씨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헌데 깨어나 보니 멀쩡했지요. 오히려 몸에서 기운이 솟고 왠지 활력이 넘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여? 어째 내 꽈추니가 벌떡 서 있느냔 말이여. 안 쓴 지 오래돼서 기능을 잃었다 생각한 것이 우뚝 서 있으니 한씨는 너무 신기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려, 내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구만. 이놈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한씨는 갑자기 의욕이 생기면서 꽈추니를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저 앞에서 한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이고야, 저놈의 호랑이는 죽으려 할 때는 안 나타나고 살려고 하니 나타나다니. 이게 뭔 놈의 장난 같은 운명이란 말인가? 한씨는 한껏 부풀었던 의욕이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생각했지요. 아니 그런데 호랑이가 한씨를 한참을 노려보다가 그를 피해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방금 식사를 마친 것인가? 늙은 고기는 싫다 뭐 그런 거야. 아무튼 호랑이가 비껴갔으니 한씨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향했지요. 그런데 장터 초입에서 웬 왈패들이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아니 이놈의 노인이 어째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고 비싼 보약을 처먹는 것이야.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렇네. 내가 건강해야 열심히 일해서 빌린 돈도 갚을 게 아닌가. 이놈의 노인네야 빌려간 돈이 먼저지 어째 보약이 먼저란 말이야. 왈패들은 노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돈 갚으라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너무하다고 생각한 한씨가 나서서 말했지요. 이보게 될 거 너무하지 않나? 어찌 힘없는 노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야. 아니 뭐 같은 노인이라고 편드는 것이오. 뭐 동변상련이다 이거요. 대신 돈 갚아줄 것이 아니면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다치기 전에. 그래도 힘없는 노인을 그리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아니 뭐 이런 노인이 다 있어. 어디다 훈계질이야. 왈패는 한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왈패의 주먹이 한씨의 얼굴을 강타했는데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았지요.
그리고 몸 안에서 괴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노인이 다 있어. 왈패는 다시 한번 한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씨는 꿈쩍도 하지를 않았지요. 아니 이놈의 노인네가 목석이여 뭐요. 왈패는 다시 한번 더 세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한 씨가 날아오는 왈패의 주먹을 잡고 살짝만 비틀었는데 왈패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중에 여봐라 저놈의 노인네 반병신을 만들어 놓거라. 예, 형님. 나머지 왈패 2명이 동시에 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이번에는 주먹을 살짝만 뻗었을 뿐인데 왈패들이 픽픽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에 한 씨 자신도 크게 놀랐습니다. 세게 친 것도 아니고 정말 살짝만 친 거였지요. 한 씨는 산에서 먹은 흑삼의 효과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 대체 뭐야? 왈패들을 혼자 모두 때려눕히다니. 구경꾼들은 신기해 한 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젊은이. 젊은이 아니었다면 오늘 봉변을 크게 당할 뻔했소. 뭐 나도 젊은 축에는 못 들지만 그나저나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괜찮소. 그나저나 참으로 부럽소. 나도 젊은이처럼 그런 힘이 있다면 정말 좋겠소. 노인이 일어나 걸으려 했는데 왈패들에게 정강이를 맞아 걷지를 못했습니다. 내 어깨에 팔을 올리시오. 내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리다. 한 씨는 노인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오늘 신세를 톡톡히 지는구려. 한 씨가 노인을 부축해 집에 도착하니 웬 여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왈패들이 또 시비를 걸더구나. 헌데 이 젊은이가 나를 살렸단다. 저런 큰일 날 뻔했구만요. 고맙소.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셔서. 아니 그런데 노인의 며느리를 보고 한 씨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데 효심까지 깊어 보였지요. 어서 이리 들어오셔요. 저녁을 봐놨으니 아버님과 함께 한술 뜨시지요. 한 씨는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노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앉자마자 노인이 나이를 물어왔지요. 그런데 젊은이는 올해 몇이요? 올해 55세 이오만. 아, 그렇소. 아직 한창 때구려. 죽은 내 아들과 비슷한 나이구만. 난 칠순이 훌쩍 넘었소이다. 아, 그렇소? 헌데 나이에 비해 무척 정정하신 편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소? 비결은 무슨 그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네. 한때는 곳간에 쌀이 아니라 엽전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곳간에 엽전이 가득했단 말이요? 내가 자네만큼 젊었을 때는 장사를 했지. 땀 흘려 벌어 모은 돈이 곳간에 엽전이 차고 넘쳤다네. 장사라. 무슨 장사를 하셨소? 처음에는 소금 장수로 시작했지. 산골 오지 마을마다 소금이 귀했거든. 등에다 소금 포대를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녔다네. 그러다가 차츰 돈을 모아 장터에 상점을 크게 내고 곡식이며 기름천까지 모두 팔았네. 허허, 대단하셨구려. 젊을 적에는 참 부지런히 사셨던 것이로군요.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게야. 한순간에 장사가 기울고 아들 녀석마저 비명행사했으니 지금은 이렇게 늙은 몸뚱이로 며느리 손에 의지해 사는 처지가 되었지. 허허,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고 허망하지만 나는 노인이 부럽소. 그때 며느리가 방 안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잡숫기 편하도록 미리 다 잘라놓았으니 숟가락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도 함께 드시지요. 아이고, 괜찮소.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신세를 지겠소. 허사양 말게. 오늘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네. 이것도 큰 인연이 아니겠는가?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지요. 한 씨는 이런 가족 같은 느낌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국 그리고 며느리가 정성스레 담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지요. 한 씨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맛이 좋구려. 며느리의 손맛이 보통이 아니여. 별 말씀을요. 그냥 집에 있는 나물로 만든 것뿐인데 맛있다니 다행이요. 한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은근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젊고 고운 며느리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니 가슴이 뛰었지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곁에 있으니 참으로 든든하네. 혹, 자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는가? 아직은 정처가 없어. 헌데 오늘처럼 따뜻한 밥상을 받으니 이곳에 정이 가는구려. 그런가? 그렇다면 더 머물다 가시게. 나도 자네를 만나니 옛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 바깥에서 왈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오늘은 내가 반 죽여서라도 빚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아까는 왼잡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만 내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두모가 아까 그놈이 설마 이 집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뭔 소리냐 재수없게. 다시는 그놈의 잡놈을 다시 보고 싶지가 않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아버님, 저놈들이 또 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지요? 에휴, 오늘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한 씨가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에들 가만히 계시오. 내가 나가보리다. 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놈들, 힘없는 노인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찾아오는 것이냐. 아니 당신이 어째 이곳에 있는 것이오? 내 놈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렸다 이놈들. 한 씨가 방에서 나오자 그에게 두들겨 맞았던 왈패들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무릎들 꿇지 못할까. 한 씨의 호통에 왈패들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제 방해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욱조리거라. 하지만 우린 아직 받을 빚이 있어. 그래, 그 빚이 얼마더냐? 이자까지 20냥이요. 그 20냥은 1년 후에 갚을 것이다. 그러니 1년 동안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 거라. 뭐 우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 1년이면 이자만 해도 40냥이요. 이런 고얀 놈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이자를 붙이면 내 놈들이 거머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20냥에서 이자는 단돈 한 냥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왈패들이 쭈뼛거리며 대답이 없자 한 씨는 주먹을 감싸며 우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어. 왈패들이 돌아가자 노인과 며느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씨의 팔을 붙잡았지요. 젊은이 자네 덕분에 오늘 목숨을 건졌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허허, 은혜라니요. 그냥 사람된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정말 고맙소. 그런데 왈패들이 어떻게 저렇게 쩔쩔매는 것이요? 허허, 아까 낮에 내게 한번 혼났던 애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헌데 도대체 얼마나 세시길래 왈패들 여럿이 그렇게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이요? 참으로 대단한 분인가 보. 한 씨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 우쭐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느 날부턴가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하더이다. 정말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이요? 거참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왈패들은 돌아가면서 씩씩거렸지요. 이놈의 노인네들 두고 보라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지. 그런데 형님, 저 중늙은이는 어째 저렇게 힘이 센 것이오? 낸들 알겠느냐? 저놈의 늙은이가 무엇을 주워 먹었길래 저리도 힘이 센지 나온 참. 허나 형님, 그냥은 안 될 것 같소. 그 늙은이가 힘이 너무 장사요.
그러니 한양 큰 형님께 부탁해서 힘센 패거리들을 보내달라 부탁해야지. 형님이 그 집에 집착하는 게 그 집 며느리 때문에 그런 것이오. 내 반드시 저놈의 늙은이들을 박살내고 그 집 며느리를 차지하고 말 것이야. 한편 한씨는 방으로 들어와 먹던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젊은이, 저놈들이 그냥 물러날 놈들이 아니네. 반드시 다른 패거리들까지 데리고 올 것이야. 너무 걱정 마시오. 나도 이젠 활력을 되찾았소. 저놈들이 다시 오면 이번엔 다리를 분질러 주겠소. 보기보다 무척 든든하고 멋진 분이시구려. 한씨는 며느리 칭찬에 어깨가 또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호호, 꼭 사춘기 청년 같소. 그리도 부끄러우시오. 순수한 면도 다 있구려. 며느리는 한씨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바람에 한씨도 겸연쩍게 웃었지요. 그날 밤은 늦은 시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씨는 세상에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지요. 한 집에서 그것도 한 방에서 나누는 대화는 그에게 새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씨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노인이 한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군. 무슨 말씀이요? 한번 해보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일세.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왈패들 때문이네. 아니, 왈패들이 어찌했길래 그 큰 사업이 망한 것이요? 노인은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상단을 크게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 불이 났었네. 그 바람에 창고에 있던 곡식이며 원단이 모두 불에 탔지. 그런데 그 중에는 위탁받은 물건들이 많아 내가 다 보상을 해줘야 했네. 그런데 그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나지 않았겠나. 그 바람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거지가 되었다네. 그런데 훗날 알고 보니 내 상단을 한양의 왈패들이 소유를 했더군. 내 집에 찾아오는 애들은 그 한양 왈패들의 똘마니들이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똘마니들만 쫓아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려. 사실 그 일 때문에 내 서방이 복수하러 갔다가 세상을 떠났소. 그자들의 짓이 분명하오. 노인과 며느리는 한씨가 왈패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울분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양 큰 두목 이름이 백사래라 하더이다. 백사래라, 거참 이름 한번 희한하구려. 그런데 그자들이 패거리로 몰려와도 괜찮겠소?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했소. 한편 왈패들은 한양 두목의 서찰을 받고 조아라 했습니다. 큰 형님께서 내게 10명을 보내주기로 했다 하. 이제 그 노인네들도 끝이야. 10명으로 되겠소? 무슨 소리냐? 한양 패거리들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모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야. 며칠 후 한양에서 내려온 패거리들을 이끌고 왈패들이 아침 일찍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보거라 노친네들 어서들 한번 나와보시지. 한양 패거리를 등에 업은 왈패는 기세가 등등했지요. 올 것이 왔구려. 방해들 있으시오. 나 혼자 나가보겠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인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한씨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호, 오늘은 겁 좀 드셨나? 어째 안색이 안 좋소? 내 놈을 또 보니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놈아. 의외. 허참 어따 헛구역질이요. 그 사이에 애라도 가졌소? 하 보이느냐? 한양 큰형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아니, 선물이 어째 찌질하지 않느냐. 고장 10명만 보낸 것을 보니 내 놈들이 모시는 형님의 손이 아주 개집 손마냥 작구나. 거참 그놈의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이제 다 씹으렸어. 여봐라, 저 노친네 좀 일찍 보내주거라. 그 말에 한양에서 내려온 왈패들 서너시 한꺼번에 한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씨의 얍, 기합 소리와 함께 왈패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 노친네가 지금 미쳤나? 여봐라, 한꺼번에 모두 덤비거라. 이제 남은 왈패들이 한꺼번에 모두 덤벼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인과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밖을 보고 있었지요. 아이고야 저러다 저 젊은이가 다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요, 아버님. 그런데 또 마당에서는 한씨의 얍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순식간에 죄다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방 안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분은 도대체 사람이요, 산신령이요? 어째 저 많은 장정들을 혼자 쓰러뜨린단 말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마당에서는 한씨가 쓰러진 왈패의 다리를 발로 밟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다리를 분지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살려주시오, 영감. 살고 싶거든 노인에게서 빼앗아간 상단을 당장 내놓거라.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오. 상단은 하냐 큰형님의 소유란 말이오. 이유야 어쨌든 3일 내로 상단의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알겠소. 큰형님께 그리 전하겠소. 한씨는 억울하게 빼앗긴 노인의 상단을 되찾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씨는 왈패들을 돌려보내고 방 안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아이고 또 신세를 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꼬. 이제 보니 한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든든하오. 며느리 칭찬에 한씨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칭찬 한마디 해줄 때마다 기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붕붕 떴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왈패들이 상단의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씨는 직접 한양으로 왈패들의 두목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래요. 그곳은 패거리들도 많을 것인데 걱정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반드시 상단을 찾아오겠소. 한씨는 그 길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걷고 걸어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왈패들의 온상인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왈패 두목 백사레가 있는 곳을 알아냈지요. 한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술냄새와 비린내,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웬 놈이 감히 우리 소굴을 들어온 것이야? 백사레가 누구냐? 당장 내 앞으로 나와 보거라. 아니 이놈의 노친네가 죽을 때가 되었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여봐라 저놈의 노친네를 땅속으로 고이 모셔주거라. 왈패들은 한씨를 깔보고 실실 웃으며 건드렁건드렁 한씨에게 걸어왔습니다. 한씨는 다가오는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아니 저놈의 노친네가 방금 무슨 수를 쓴 것이야? 어째 갑자기 내 놈들이 땅바닥에 붙어 있느냔 말이다.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라. 노름장 안에 있던 왈패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한씨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지요. 왈패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여기저기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내 놈도 덤벼볼 테냐. 모두 쓰러지고 왈패두목 백사레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산신령이요. 오늘은 내 놈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다 이놈아.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박노인의 상단을 내 놈이 뺏었다 들었다. 그 상단 문서를 당장 내놓거라. 거참 어떻게 손에 넣은 건데 그걸 내준단 말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오냐 그래 지금부터는 그 택도 없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한씨는 말 대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백사레를 집어 던져가며 공놀이 하듯 했지요. 백사레도 왈패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이었지만 한씨에게는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했습니다.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지요. 알겠소 내주겠소. 그러니 그만 좀 하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에 있느냐. 당장 나를 그리 안내하거라.
백사례는 비틀거리며 숨겨놓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이 안에 있어. 그럼 어서 열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백사례는 한씨에게 한 대 더 줘 터지고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는 수많은 비리문서들이 나왔지요. 이거요. 이게 그 상단의 등기문서요. 한씨는 노인의 상담문서를 손에 쥐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헌데 비리문서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았지요. 잠깐만 멈춰보거라. 서출복이 이자와는 무슨 거래를 했느냐? 그분은 병조의 군납 조건으로 매달 상납을 받고 있어. 그 잘난 병판대감이 되어도 계벌은 남주질 못했군. 이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한씨는 소실적 전방에서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헌데 조정에서 갑자기 감찰이 나와 군수폼을 빼돌린 것이 들통나자 장군이었던 서출복이 장수였던 한씨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버렸지요. 그 바람에 한씨는 장기 복역을 하고 군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라비 신세로 외로이 쓸쓸하게 살아왔었지요. 헌데 지금 그자의 비리문서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20년 전에 복수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 놈이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아니 무엇을 하란 말이오? 내 놈이 서출복의 비리문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한성부에 자수하거라. 아니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으시오? 내 놈이 병조판서의 비리를 자복하지 않으면 저 금고 속에 있는 모든 비리문서를 왕궁벽에 붙일 것이다. 그럼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야. 그러니 서출복이 하나만 끌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내 놈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야. 왈패두목 백사례는 하는 수 없이 병조판서 서출복의 비리를 가지고 한성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순히 자복을 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서출복은 한성부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탈관직되어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지요. 20년 전에 복수까지 마친 한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안절부절 난리가 아니었지요. 어서 오시게 큰일 났다네.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글쎄 왈패놈들이 와서 며느리를 잡아갔다네. 뭐요? 그때가 언제요? 오늘 아침이네. 저쪽 산능선 쪽으로 끌고 갔네. 알겠소. 내 어서 쫓아가 보리다. 한씨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금세 어두워졌고 저 멀리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지요. 한씨는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산속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보였지요. 한씨는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묶여있고 왈패 셋이 밥을 먹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한씨를 보자마자 살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한씨를 보자마자 검을 빼들었지요. 내 놈들이 또 매를 부르는구나. 아니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봉화를 띄워주는데 그걸 못 찾을 놈이 어디 있느냐? 아차,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려. 내 오늘은 화가 좀 났으니 내 놈들 다리 간수 잘하거라. 왈패들은 검을 들고 한씨에게 달려들었고 한씨 입에서는 얍, 얍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왈패들은 한쪽 다리가 모두 부러져 나란히 누워 있었지요. 자, 문은 활짝 열어놓고 갈 테니 산짐승들이 오거든 접대나 잘하거라. 한씨는 묶인 며느리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내 다친 곳은 없소. 하지만 한 발만 늦었어도 저놈들이 밥 먹고 나를 겁탈하려 했소. 너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요. 한씨는 며느리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씨의 팔을 잡아 끌고 말했지요. 한씨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요. 사실 한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소.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한 씨가 내 앞에 나타나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며느리는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씨 또한 그러했었기에 그녀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었지요. 한 씨는 조용히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서로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 씨의 몸은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지요.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이 있었소. 헌데 지금은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졌소.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씨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요. 산을 내려가면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소. 그리고 우리도 가정을 꾸리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당신만 믿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아가 어서 오너라.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아버님 한 씨 덕분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다 얘야. 이것은 상담문서요. 한 씨는 품속에서 상담문서를 꺼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상담문서를 보고 감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노인은 한참을 울고 난 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내게 이것은 필요 없다네. 그러니 한 씨가 갖고 우리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아 행복하게 해주시게. 노인의 말에 한 씨와 며느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한 씨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 먼저 떠나간 내 아들 대신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아 주시게. 노인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끌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없었으면 노인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단지 불쌍한 며느리 때문에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되찾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노인이 거래했던 기존 거래처를 돌며 다시 거래를 텄지요. 노인의 경험과 한 씨의 부지런함으로 상단은 어렵지 않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한 씨와 며느리는 혼례를 올렸지요. 혼인한 첫날 밤 한 씨는 며느리의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그들도 첫날 밤을 치렀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첫날 밤을 치르고 며칠째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허참 그것이 흑삼이라 했는가? 참으로 신통하구나. 한 씨는 노인을 아버지라 불렀고 며느리는 한 씨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니, 또 발정난 것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